네, 반갑습니다. 전 베스핀 글로벌에서 AI 코어실을 맡고 있는 박송호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제조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적용하실 때 가장 효과적으로 AI를 적용하실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 좋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AI 도메인으로 비즈니스 옵티를 작년에 74개를 했고요. 그중에 36개의 옵티가 계약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약 91억 원 정도 되었고요. 올해는 더 큰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적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죠. 작년에 한 경제지에서 진행을 했었던 설문조사에서 국내 CEO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영에 AI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약 92% 정도 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경영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압박을 느끼신다라고 절반 이상을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중은 96%가 반드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그 레거시 도메인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춰져도 이것을 캐치업할 만한 어떤 자신감들이 있었는데 AI는 워낙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늦어질 경우에 백년 격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글로벌의 사례는 어떨까요? 글로벌에는 BCG에서 작년도에 진행을 했었던 설문조사를 통해서 1,800명의 글로벌 제조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89%는 반드시 AI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중을 말씀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68%는 우리 기업은 하나의 AI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5분의 1에 해당이 되는 16%만이 우리는 2개 이상의 AI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같은 원인은 AI를 만드는 데에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도 필요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구성을 해야 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 같은 기술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기반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아직 확충과 얼마만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 컨설팅 펌이 AI를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6개의 사이클을 한번 전략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과 그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초기 투자를 비용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그리고 AI를 적용한다는 것은 제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요. 인프라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솔루션도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TCO를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의 ROI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것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각각의 개개인별마다 다르겠지만 글로벌 기업 딜로이트에서 설문조사를 CEO들에게 했었을 때 AI의 선두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예산의 30%를 AI 투자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리고 후발주자 그리고 AI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적용하지 못한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예산의 10% 정도를 AI 투자한다고 하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AI를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에 적용을 하는 데 쓰고 계시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AI를 쓰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ROI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보다 전자가 약 6배 정도 높게 남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삼성 SDS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약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1년에 1억이 조금 넘는 비용을 AI에 쓸 의사가 있다라고 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GPU와 같은 경우도 불과 T4를 얼마 전에 썼던 것 같은데 이제 A100 썼고 H100은 이미 단종이 되었습니다. H200을 쓰고 있고 요즘 또 인퍼런스용 GPU와 그리고 학습용 GPU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 상황을 빗대어 보았을 때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와 데이터 환경들을 구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준비도 간과할 수 없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알의 쌀알과 같은 데이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정제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정교하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 머신이 좋아도 케냐산 원두를 넣으면 케냐산 커피가 나오고 브라질산 커피를 넣으면 브라질산 원두를 넣으면 브라질산 커피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을 만드는 것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소요가 되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데이터들을 바꿔보기도 하고 데이터의 가중치를 또 높여보기도 하고 애큐러시를 높이는 지난한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진행을 할 때는 옵스 환경이 어찌 보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ML옵스나 LLM옵스. 그리고 인력과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환도 필요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AI를 적용할 때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었던 사례들은 대부분 C레벨 의사결정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을 때 성공하시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8%는 이미 하나의 AI를 적용하지만 이미 16%만이 AI를 선순환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바에 대한 모니터링과 트레이스가 필요합니다. AI를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비용의 절감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그 외부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우리 기업이 진취적으로 AI에 대해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바꾸어 가는지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베스핀 글로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9개국 15개 오피스에 1,400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는 AWS로부터 MSP 파트너 오브 디 이어라는 수상을 영광스럽게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2015년에 창립한 이후에 10년 동안 줄곧 빅데이터 전문 그룹,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 엔지니어 그룹, 그리고 작년에 B2D2E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데이터 AI 전문 조직으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데이터 AI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관과 정제,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내는 모더나이즈와 어널리틱한 AI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로는 RAGOps, LLMOps, MLOps, 그리고 AI를 쉽고 그리고 빠르게 2주 만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렴한 가격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헬프나우 AI 에이전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고객들이 AI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에 대해서 함께 돕고 고민할 수 있는 AI 여정을 도울 수 있는 컨설팅 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베스핀 글로벌의 데이터 포탈은 두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헬프나우 AI 플랫폼과 헬프나우 AI 에이전트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정제, 이관을 맡고 있는 데이터 옵스 플랫폼과, 그리고 ML 워크플레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ML 옵스 플랫폼, 그리고 LLM 옵스 플랫폼을 통해서 SLLM을 가져다가 고객만의 특화 LLM을 만들 수 있는 LLM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RAG 옵스를 통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산을 벡터라이징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청킹의 단위라든지 벡터 DB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인베딩 모델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RAG 옵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헬프나우 AI 에이전트를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LLM 옵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화 LLM, 그러니까 라마와 같은 SLM들을 가지고 와서 고객사만의 LLM으로 변경시켜주고 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들을 만들어드리고, 서빙하거나 여러 가지 LLM 특화 LLM들을 만들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드리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파이프라인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RAG 옵스를 통해서 고객사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지식들, 문서들, 그리고 RDB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다가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를 파싱하고, 그리고 OCR을 통해서 인베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인베딩을 할 때 여러 가지 청킹에 대한 옵션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고객사의 정보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ML옵스를 통해서 지금 고객사의 비즈니스 도메인이 제조이든지 조달이든지 서플라이 체인이든지 간에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위급 포인트를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비전 모델이라든지 예측 분석 모델 그리고 분류 분석 모델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헬프나우 AI 에이전트는 AI 대화형 AI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유통, 이커머스, 공공금융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 같은 제조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헬프나우 AI 에이전트는 생성형 AI의 LLM과 SLLM을 어떤 LLM이든지 저희는 다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NL이나 NLP 그리고 콜봇이나 보이스봇을 할 수 있는 STT나 TTS 모델들도 어느 모델이든지 차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사가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그룹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ERP나 CRM과 같은 그리고 RDB와 같은 정보들도 웹폭을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인프라에 대한 디펜던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채널 역시 웹 방식을 넘어서서 카카오톡이나 팀즈나 여러 가지 라인, 슬랙과 같은 채널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고객사를 다니다 보면 AI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수준도 높아지시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객사의 담당자분들은 늘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 AI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질문들의 유형들을 저희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모아봤어요. 모아보니까 한 7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제조기업들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생산 제조 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룰 기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조금 변하거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고객 대응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CS 조직도 있고 우리는 콜센터도 있는데 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AI를 통한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요청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기업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수년째 지금 쌓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센서 기반의 데이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 시스템, 추천 시스템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요청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기업은 매우 보안이 중요한 여러 가지 내부 정보들, 연구소의 정보들, 상품의 정보들, 그리고 개인 정보와 같은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서비스를 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이 업무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째 되어지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AI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요청들이 있으시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등급별로, 수준별로,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과목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는 클라우드 리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여기에 자동화된 어떤 프로세스를 AI를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없을까요? 이런 요청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솔루션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먼저 헬프나우 ML옵스를 통해서 L전자에는 볼트에 대한 체결 여부에 대한 오류 여부를 AI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볼트의 체결, 과체결 여부를 AI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전 모델을 똑같이 L전자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생산 라인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 잘못 껴졌거나 삐뚤어졌거나 빠졌거나 이런 오류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렸고 그 환경을 통해서 이 볼트라든지 여러 가지 조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외관 검사 그리고 생산 공정에서 오류가 나는 부분에 대한 오류 검증 그리고 제품을 완료한 이후에 다 완성한 이후에 박싱 포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오류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AI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고객에 대응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헬프나우 AI 에이전트를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사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저희가 적용을 해드렸고요. 공공기관이지만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2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는데 단 300명의 상담원들이 이걸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뀌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 스크립트가 바뀌었을 때 실제적으로 이 문서들을 계속 업로드를 벡터라이징함으로써 상담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객사의 요청에 대해서 저희는 헬프나우 데이터 옵스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모더나이제이션과 어널리티컬 AI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540개 딜러에서 10년 동안 10만 개가 넘는 굴삭기나 지게차와 같은 센서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었어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과연 이 데이터의 옥과 석이 무엇인지도 구분을 못하시고 계실 때 저희가 헬프나우 데이터 옵스를 통해서 데이터의 이관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해드렸고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ML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장비에 대한 수요 예측도가 10%가 향상이 되었고 굴삭기의 공사 기간과 비용이 20%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 비용은 현대산업개발의 그 재작년도 매출이 4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는 뭐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특화 LLM을 가지고 싶어요. 내부에 보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요청들에 대해서는 저희 헬프나우 LLM 옵스를 통해서 특화 LLM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도 많은데 한수원에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사례는 조선일보 사례인데요. 언론사마다 그 기자들은 그 기사가 어느 언론사 기사인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만 보더라도 문체와 어투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선일보에 과표집되어지지 않은 5만 건의 기사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파인튜닝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과 뭐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초기 발제문이 있지 않습니까? 발제문을 가지고 와서 모델에다가 파인튜닝을 시킨 모델에다가 적용을 했었을 때 초기 기사 초안이 나왔고요. 보통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이 기사는 AI가 만든 기사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거예요. 이렇게 나온 기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프로세스를 AI를 통해서 좀 변화시키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요청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요청들이 많으신데 요거는 제가 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사례인데요. 현대모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다가 부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점의 대리점으로 전화를 걸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이 부품이 없으니까 뭐 몇 개를 갖다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사투리 쓰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비 공장 같은 경우에 은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셈블리 부품을 아세이라고 하고요. 머플러를 마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파인튜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비 공장에서 전화를 했었을 때 대부분 기존에는 대리점에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서 주문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이것이 주문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비소에 배송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어졌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저희가 고성능 STT와 그리고 클로드 LLM을 사용을 해서 이것만 해서 서비스를 저희가 개선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헬프나우 콜봇 아키텍처를 통해서 정비소에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사투리 써가면서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겠죠. 그런 경우에 전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접수자에게 이것이 접수가 되어져서 주문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졌었는데 STT를 통해서 이 주문자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요. 그거를 클로드를 통해서 그 내용을 기존의 주문지에 따른 그 양식 있지 않습니까? 양식대로 주문관리 시스템에 그냥 넣어줬어요. 그러면 기존의 접수자를 통해서 접수가 되어졌던 것이 주문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배송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효과는 얼마였을까요? 이게 작년에 30개 대리점에 적용을 했고요. 올해 1000개의 대리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리점의 상담사가 이 업무를 진행을 했던 것이 보통 한 명이 42% 정도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담사의 월급이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비용은 약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비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이고 1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00개의 대리점이다라고 했었을 때 기존에는 약 200억 원이 좀 넘는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생성형 AI 오더 처리 시스템으로 변경을 한 후에는 약 거기에 대한 5분의 1 정도가 줄어든 40억 원의 저희가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는 좀 이렇게 차별화된 컨텐츠를 좀 제공을 해주고 싶어요라고 하는 고객사의 요청들이 꽤 많으세요. 뭐 수준별로 등급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천편일률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제공해주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프롬프트 셋이 정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넣어주는 인베딩되는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로드에 대한 UI, UX가 굉장히 간편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헬프나우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이라고 해서요. 보시는 바와 같은 URL로 직접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저기에 들어가 보면 챗봇 에이전트가 101개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수준별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흥미 요소를 좌측에 보시는 링크 그 리스트처럼 101개의 챗봇이 있고요. 저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들을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국어 지원을 통해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우리는 MSP 서비스에 대한 자동화 기능을 좀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으세요.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원래 클라우드 CSP에 대한 리셀과 MSP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 이에 대한 요청들을 저희가 좀 많이 받았고요. AWS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는 MSP를 안 하고 있는데 리셀만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AI 서비스가 없을까요? 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AWS 인프라에 대한 관리 자동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치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업 계획서를 채팅을 통해서 작업 계획서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SP 코파일럿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처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유형 어카운트 에이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제는 웹 서비스용 VPC부터 EC2까지 생성하는 그와 같은 프로세스를 채팅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IP를 등록을 했고요. 그 IP가 세팅이 금방 되었습니다. IP 세팅이 된 이후에는 서브넷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네.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서브넷을 구성한 이후에 VPC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규칙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특정 포트의 특정 IP를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는 애니 오픈을 해달라라고 채팅으로 썼고요. 그 채팅의 내용대로 바로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가 설정이 되었고요. 저 내용들을 보고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내가 설정한 것이 맞는지. 설정한 것이 맞으면 저와 같은 박스로 되어 있는 템플릿들은 저희가 프롬프트로 다 짠 겁니다. 파이썬으로 짠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생성한 저희 11개의 단계가 있는데 저기에 따른 옵션과 노트들을 저희가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그룹에 대한 인바운드 규칙 넣었고요. 그리고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그에 대한 이제 우분투 서버를 쓸 거다. 그리고 EC2를 생성할 때 엔진X를 80 포트로, 그다음에 퍼블릭 IP로 퍼블릭에 생성해줘 일단 뭐 이렇게 급하게 적었네요. 그래서 작업 계획서를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컨펌을 하게 됩니다. 컨펌을 해서 이 작업 계획서대로 실행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하게 되면 자동 실행 옵션이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내용을 그대로 자동 실행을 하게 되면 11단계의 모든 작업들이 자동으로 전체가 다 실행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실행이 되는 내용들은 메인 창을 통해서 진행 내용들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요.
네. 네. EC2 인스턴스까지 설정이 다 되었습니다. 설정이 된 후에는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확인을 할 때에도 이 VPC에 대한 아이디를 놓고 조회해줘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조회를 해주고 저기에서 이제 생성이 된 이제 퍼블릭 IP를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 네, 생성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챗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유의미한 정보들을 받고 이거를 내부 지식으로 인베딩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럼북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토3 코드를 생성해줘라고 하는 명령어를 저희가 쳤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한 명령어를 쳤고요. 검색은 다이렉트로 이제 웹 검색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저기 보시는 저 소스가 웹을 통해서 가져온 소스들이고요. 저 소스들을 가지고 LLM이 답변을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줬더니 이 답변은 괜찮네. 이거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원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정보를 인베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추가를 해서 벡터에다가 저희가 인베딩을 할 수가 있고요. 벡터에 인베딩을 할 때 뭐 다 좋은 내용이지만 예시를 위해서 저기 럼북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 뒷부분을 날려버리고 럼북의 이름을 지정합니다까지만 저희가 일단 벡터라이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이나믹 RAG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새 채팅창에다가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쳤었을 때 이번에는 웹사이트를 가는 것이 아니라 RAG에 등록이 된 인베딩된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등록한 마지막 부분 럼북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까지만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7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산 제조 라인에서 우리도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조기업 L전자에서 적용을 했었던 헬프나우 MLOps를 통한 저희가 모델 툴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두 번째로 AI를 통한 효율적으로 고객 대응을 해주고 싶어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헬프나우 AI 에이전트를 국민연금공단에 저희가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객사의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산업개발에 저희 헬프나우 데이터 업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추천 시스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특화 LLM을 통해서 커스텀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한수원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에 적용을 하고 있고 헬프나우 LLMOps에 적용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AI를 활용한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객사 요청에 대해서는 현대 모비스의 헬프나우 AI 에이전트 콜봇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고객사 요청에 대해서는 울산교육청의 헬프나우 AI 에이전트를 적용한 바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MSP 자동화 서비스를 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사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AWS MSP에 적용할 수 있는 MSP 코파일럿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안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쫄린 줄 알고 좀 빨리 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은 저희 부스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 뒷부분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자리 지키시면서 좋은 내용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